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이제 내 인생 꿀팁이라는 컨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영국을 갔다 오는 바람에 이 컨텐츠가 좀 쉬었다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K리그 시즌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한 선수들이 컨텐츠에 이제 섭외가 되어 있고, 오늘 만나뵐 분은 저랑 이제 전북현대에도 같이 있었고 인천 유나이티드에도 같이 선수 생활을 했던, 현재는 아산 프로축구 팀의 고참 선수로 맹활약 중인 박세직 선수를 소개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서 뛰고 있는 박세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K리그 선수들이 꿀팁을 알려주는 컨텐츠란 말이에요. 형의 이제 가장 자신 있는 꿀팁. 아무래도 제 포지션이 중앙 미드필더다 보니까 가운데서 이제 좀 탈압박이라든지 드리블을 통해서 사이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한다든지 중앙 지역에서 좀 볼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위치나 자세 등등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필드에서의 일어나는 상황들과 형이 자주 쓰는 기술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세주기 형이 가장 많이 쓰는 드리블과 가장 자신 있는 드리블 기술, 훈련을 할 때 많이 당했던 드리블입니다.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고 주로 사용하는 드리블 기술인데,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니에스타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기술이고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거를 좀 경기장에 써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쉬워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미드필더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릴 상황은, 보통 이제 중앙 지역에서 미드필더 선수들이 공을 잡게 되면은 좀 주변에 선수들이 많아요. 상대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 앞에 나를 마크하고 있는 수비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방향을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을 가져간다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앞에 먼저 막아요. 혹여나 뒤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앞을 막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상대 수비수들도 다 볼의 방향에 따라서 당겨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런 걸 역이용해서 사이드 전환을 통해서 저희 팀 공격수들 할 때 좀 넓은 공간을 창출시켜주는 그런 간단한 드리블이거든요. 자, 이제 영준이가 제 뒤에 있다가 제가 드리블을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뛰어올 때 그때 방향 전환을 해서 가면은 정말 쉽고 간단한데, 상대 수비수들 편하게 탈압박을 함과 동시에 상대 수비수들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쏠려 있을 때 제가 왼쪽에 있는 저희 팀, 우리 팀 공격수한테 볼을 전달을 해주면 정말 많은 공간에서 쉽게 공격을 전개를 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드리블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 영준이가 예를 들어서 제 뒤에서 쫓아온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 드리블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히려 이 수비수가 기다렸다가 커트를 하는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갈 때 상대 수비가 뒤로 온다면 간단하죠. 그냥 앞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제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왜 수비와 가까운 발을 사용하느냐, 또 조금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보통 주로 먼 발로 드리블을 하라고 하는데, 수비와 가까운 발로 드리블하는 이유는 물론 제가 왼발잡이라서 지금 이 방향으로 제가 편한 방향이긴 하지만, 반대쪽에 갔을 때는 저는 또 오른발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왼발로 가까운 발로 드리블을 하게 되면 수비수는 자꾸 이 공을 커트 또 혹은 방해하기 위해서 스텝을 자꾸 밟게 돼 있어요. 그리고 노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편하게 이 탈압박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다가 수비수가 발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턴을 원활하게 했을 때는 전진으로 드리블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주로 수비와 가까운 발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드리블을 쓰고 있어요. 저도 이제 수비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형이 이렇게 진행 방향 쳤을 때 전 미리 아까 말씀했던 속도를 붙여서 미리 오는 방향에서 형이 꺾어버리는 상황이라 역동작이라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커트를 이 수비수가 이 형의 생각을 읽고 아까처럼 그냥 발을 이렇게 미리 잡고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한 수비수들은 안전하게 내 뒤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만 덧붙이자면, 다른 윙백이라든지 또 혹은 스트라이커, 또 사이드백이 수비를 할 때라든지 이런
되게 약간 굵직굵직한 기술을 통해서 또 혹은 움직임을 통해서 기술들을 쓰는 그런 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특히나 미드필드 같은 지역은 아무래도 개인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는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드리블을 정말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은 거의 한 3m거든요. 그 5m 안 되는 간격에서 탈압박을 한 이후에는 정말 20m, 30m 길게 우리 공격수들이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만큼 상대 수비수들은 좌우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되게 간단하고 간편하지만 정말 상대방한테는 많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네, 첫 번째 꿀팁은 또 잘 배워봤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제가 또 수비형 미드필드거든요. 그래서 볼 받는 방법이 형과는 조금 달라요. 저는 좀 내려와서 센터백과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자주 받는 반면에 형은 그 존이라고 하죠.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그 중간에서 볼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형이 이제 굉장히 그 부분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 그 안에서 받아서 아까 배웠던 꿀팁의 드리블과 찬스를 좀 메이킹해주는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중앙 미드 지역에서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상대 공격수, 상대 미드필드 이런 중간 어딘가에서 공을 정말 잘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면 아무래도 팀의 어떤 빌드업이 상당히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조금 쉽고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공을 3가지 정도를 세워놨는데 수비를 하고 있는 상대 공격수, 그리고 여기도 상대 윙포워드, 또 수비수죠.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저 맨 뒤에 있는 공이 이제 상대 미드필더예요. 중앙 미드필더로서 요 세 선수 사이에서 정말 이 세 선수가 누가 견제를 하러 가야 될지, 누가 수비를 하러 가야 될지 혼란스럽게 하는 그 위치에서 볼을 잘 받아준다면 상대 수비수들을 자꾸 밑으로 내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가장 좋은 위치라는 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장 안에서 경기 뛰는 22명의 선수 모두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공을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상대 수비수들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견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먼저 공이 우리 팀이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이 진행이 될 때는 처음에는 내려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내려가 있고 이 공격수라든지 다른 공격형 미드필드가 저를 마크하게끔,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영준이가 서 있는 저기 수비형 미드필드는 저를 아직 견제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이 전환이 되면서 저랑 가까운 중앙 수비라든지 반대편 중앙 수비가 공을 잡았을 때 그때 이제 잡고 돌아섰을 때 그 선수가 패스를 할 자세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이 앞에 있는 공격수 시선 뒤로 들어가서 제가 이 가운데를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선수가 사람이 볼보다 속도가 빠를 수 없기 때문에 이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그때 이제 영준이가 저한테 수비를 하러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질 수 있죠. 탈압박을 하기 위한 또 혹은 패스를 하기 위한 이런 공간들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밑에 내려와서 상황을 조금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면서 들어오게 되면은 좀 더 공을 받는 데는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이제 패스를 제가 받을 건데 항상 패스를 받을 때 일반 그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저도 얘기를 해보면 항상 공을 받을 때 항상 등을 지고 받더라고요. 수비수가 지금 여기 뒤에 있는데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내가 등을 진 상태에서 볼을 받게 되면 볼이 들어오는 시간에 볼을 제가 등을 지고 잡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수비가 압박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패스를 받을 건데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들어왔다가 항상 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몸을 열어두고 볼 진행 방향은 옆으로 보고 또 이제 반대쪽에서는 상대 수비를 보는 거예요. 자, 이제 패스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렇게 왔을 때 공을 잡으면 저한테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꿀팁으로 말씀드렸던 드리블도 이 상황에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드리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탈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올 때
이게 가장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방법인데 공이 오는 패스 그 속도에 그거를 바로 이용을 해서 제가 공을 흘려잡으면서 가게 되면은 영준이 같은 경우는 저를 수비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오다가 이 흘러가는 타이밍에 역동작이 또 걸리게 되거든요. 이런 기술들을 조금 익히면은 아무래도 공격형 미드필드를 보는 분들께서는 정말 편하게 탈압박도 하면서 편하게 공격적으로 볼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공격형은 뭔가 골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찬스를 메이킹하는 포지션이고, 수비형 미드필드는 뭔가 그 찬스 전에 연결을 해주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역할들을 해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고, 이제 축구를 배우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반인 분들도 이런 포지션을 찾아가는 거를 되게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여유로움과 좀 편해지실 거예요. 네, 오늘 굉장히 좋은 꿀팁들과 기본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봤는데, 저도 되게 궁금했던 것들을 배워봐서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고, 이런 팁을 전수해주는 영상을 찍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찍어본 적 처음이라 좀 긴장도 되고 조금 뭐 제대로 이렇게 팁을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지경이 추천하는 맛집에 가서 이제 축구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박세직이 생각하는 축구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나는 내가 이강인 입장이라면 진짜 기왕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일 것 같아. 현재 시즌에서 이제 페리시치 선수랑 손흥민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냉정하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서 뭘 할 수 있을까?